안녕하세요. 베가스 코리안 홈즈 한규민입니다. 오늘은 라스베가스 부동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이 라스베가스 이주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베가스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, 이 뭔가 동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중심부 쪽은 조금 꺼려진다, 이 분위기가 다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,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? 이게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, 라스베가스 지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 건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미리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카지노, 전쟁, 그리고 3달러짜리 땅거래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사연, 라스베가스 중심부 다운타운 주변부터 한번 볼게요. 여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오래된 동네입니다. 연식 50년 넘는 집들이 수두룩한데요.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920년대까지는 라스베가스에 인종 분리라는 게 없었어요. 근데 1931년에 도박이 합법화되고 35년에 후버댐까지 완공되면서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카지노들이 백인 전용 영업을 시작합니다. 돈이 되니까 차별이 생긴 거예요. 그리고 이 무렵부터 라스베가스시가 다운타운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흑인 주민들과 가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,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철길 건너 서쪽 구역뿐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당시 백인 동네 집 계약서에는 유색인종한테 집을 못 판다, 이런 조항이 실제로 박혀 있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었고요. 심지어 그때 라스베가스 시장은 은행들의 대출 차별을 대놓고 부추겼다고 합니다. 이 대출 차별이 뭐냐면요, 당시에 은행이랑 정부가 지도를 펴놓고 동네마다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. 여기는 대출을 해줘도 되는 동네, 여기는 위험한 동네, 그리고 위험하다고 찍은 동네에는 이 빨간색으로 줄을 긋는데요.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레드 라이닝입니다. 이 빨간 줄 안에 있는 집은 융자가 안 나옵니다. 융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,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. 새 집도 안 지어지고요, 뭐 어디 고장나도 고칠 돈도 못 빌려요.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시계가 멈추게 되는데, 자, 그렇게 수십 년이 흐릅니다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반쪽짜리죠. 이 중심부가 낡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 스트립에 대형 카지노들이 무서운 속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. Deep down in Louisiana, close to New Orleans, way back up in the woods among the evergreens, there stood a log cabin made of earth and wood, where lived a country boy named Johnny B. Good, who never 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so well, but he could play a guitar just like a ringing a bell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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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hnn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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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hnny, go, go. 이 밖에서 보면 화려하죠. 근데 이제 바로 그 스트립 옆 동네에 사는 사람 입장은 어땠을까요? 소음, 교통체증, 그리고 그 유흥가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당시 스트립이랑 다운타운 주변에 살던 중산층 가족들이 여기서는 애 못 키우겠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에 미국 전역에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굳이 복잡한 도심에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중산층 백인들이 이제 서쪽의 썸머린이나 남쪽의 핸더슨 같은 계획된 이 외곽 신도시로 대거 이주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스트립 바로 뒷골목이나 구도심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화를 겪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거들자면 이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 지역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관리할 의지가 없었기도 했습니다. 이 라스베가스는 철저하게 관광, 카지노 세수로 돌아가는 도시입니다. 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투자는 이 스트립 메인 도로와 관광객 유치,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외곽 부촌 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이 돼서 정작 스트립 바로 옆에 주거 지역은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한 거죠. 근데 제가 너무 중심부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, 그래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, 최근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
이 다운타운의 아트 디스트릭과 이 프리몬트 스트리트 일대를 중심으로 트렌디한 카페와 갤러리 등이 대거 유입됐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이제 유동 인구가 늘고 땅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구도심이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는 추세입니다. 자, 이번엔 두 번째 사연, 전쟁입니다. 이 동쪽으로 가볼게요. 이 볼더 하이웨이를 따라가다 보면 오래된 단층집들이 쭉 이어지는데요. 이 동네는 한마디로 전쟁이 만든 동네입니다. 1941년에 미국 정부가 지금 핸더슨 자리에 마그네슘 공장을 짓습니다. 이 마그네슘이 소위탄이랑 전투기를 만드는 재료거든요. 이 후보댐 전기를 쓸 수 있고,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일본 공습을 피해서 바다에서 250마일 떨어진 내륙, 그러니까 조건이 딱 맞았던 거죠. 이 공장이 얼마나 컸냐면 전쟁 중에 미군이 쓴 마그네슘의 4분의 1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. 많을 때는 15,000명이 일했고,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알칸소나 루이지애나, 미시시피 등 이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핸더슨 도시 자체가 이 공장 때문에 생긴 도시입니다.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아는 부촌 핸더슨 이미지는 한참 뒤인 1978년 그린밸리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를 지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. 자,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. 근데 이 15,000명이 살 집이 없잖아요. 그래서 다운타운이랑 공장을 잇는 이 볼더 하이웨이를 따라서 노동자용 주택을 빨리, 싸게, 그리고 대량으로 깔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 이 89104, 89110, 그리고 89121 이 집코드 라인인데요. 이 시작부터 보급형 주택 벨트였던 거예요. 자, 중심부랑 동쪽을 봤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 마지막 사연, 3달러짜리 땅입니다. 1952년에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라스베가스 서쪽 끝 사막을 통째로 사들입니다.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였는데요. 영화사 사장에 비행기 조종사, 그리고 항공회사 오너까지 한 사람인데 소문난 개짜였습니다. 이 사람이 사막을 산 이유가 뭐였냐면 냉전 시대라 소련 미사일이 무서워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자기 항공 사업을 내륙 사막으로 옮기려던 거였어요. 그때 지불한 가격이 에이커당 3달러입니다. 3달러. 그 시절에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맨 사막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이 정작 휴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지었습니다. 항공 사업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흐지부지 됐고, 휴즈는 197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. 그리고 땅은 30년 넘게 그냥 빈 사막으로 방치가 됩니다. 자,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인데요. 1998년 휴즈의 유산을 물려받은 회사가 이 사막을 다시 꺼내듭니다. 그 사이 라스베가스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서쪽 끝 사막이 라스베가스 밸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. 이름은 휴즈 할머니 이름을 딴 썸멀린. 자, 저도 이걸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. 사람 이름이었네요.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이 썸멀린 개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딜을 하나 하게 됩니다. 연방정부랑 토지 교환입니다. 환경적으로 민감한 레드락 쪽 땅 5,000에이커를 내주고 개발하기 좋은 땅 3,000에이커를 받아요. 그러니까 5,000을 주고 3,000을 받았으니까 손해 같은데, 사실 이 덕분에 레드락 캐년이 보존구역으로 남아있고 썸멀린은 국립보존구역을 앞마당으로 두는 동네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산 쪽으로는 개발이 막혀 있으니까 그 캐년 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아까 제가 1952년에 에이커당 3달러라고 했는데 그 사막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? 회사 공식 기준으로는 에이커당 127만 달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70년 만에 무려 42만 배가 오른 거죠.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역사 말고도 물리적인 법칙도 있습니다. 고도가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3.5도씩 떨어지는데요. 이 썸멀린이 해발 3500피트, 그러니까 동쪽이 1500피트 정도입니다. 같은 날 밸리 양끝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래서 겨울에 썸멀린만 눈 쌓인 사진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, 여름에 전기요금이 동네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. 1931년 카지노 자본이 구도심의 시계를 멈췄고, 1942년 군수산업이 이 동쪽에 노동자 주거지를 건설을 했으며,
1952년 단돈 3달러짜리 사막이 오늘날 서쪽의 거대한 부촌을 형성했습니다. 결국 지금 라스베가스의 지리적인 빈부격차와 도시 구조는 이 거대한 역사적 배경들이 쌓여서 만든 결과물입니다.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라스베가스 도로 위를 달릴 때 그냥 지나쳐가던 동네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베가스 코리안 홈즈 한규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